첫 번째로는 전화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좋으셨을 것 같은데 얼마에 사셨어요? 55만 5천 원이요. 55만 5천 원. 비중 어떻게 되세요? 30%세요. 30%. 이번 달에 사셨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약간의 수익 구간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계속 이거 어느 정도까지 제가 목표를 잡아야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 시청자님이 예상하시는 기간이나 아니면 뭐 주가나 목표하는 그런 가격이 있으세요, 혹시? 근데 저는 그냥 2차 전지 좀 좋게 보고 있어서 네.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길게 가져가도 되는지 될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55만 5천 원의 비중이 또 꽤 높으시죠? 30% 장기 투자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세요. 잠시만요. 네. 예,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시원스럽게 올랐죠.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57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신 가격이랑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장기 투자한다면 얼마까지 볼 수 있을지 가능할지 김민주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네,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 질문이신 것 같아요. 잡으신 거는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채 안 되신 것 같고요. 21선 정도에서 이제 좀 트라이를 한번 해보신 것 같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안 좋게 보는 분들은 드뭅니다. 저도 좋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고민되는 게 아까 앵커님의 이제 질문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이렇게 하시는데 투자 기간 정도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좀 과열이라는 인식은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하신 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여력이 남아 있어요. 아직은. 57만, 58만가 단기적으로 좀 갈 거다 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길게 일단 장기 투자하신 데는 문제가 전혀 없고요. 뭐 내년에도 좋은 쪽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줘야 될 거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뭐 PL 기준으로 보면 한 70배 정도 되거든요. 내년까지 기준입니다, 지금. 내후년까지 아니고, 2025년까지 아니고. 그러면 더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러면 주당 EPS가 9,000원이 좀 넘거든요. 그럼 실제 가격은 70배 잡으면 63만 원 정도 가야 돼요. 고점 부근까지. 그리고 지금 기술적인 지표들도 아직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 단기로 가신다면 신고가 언저리 62만 9천 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맞고 장기로 가져가신다면 이건 더 모아가야죠. 지금 비중이 30%신데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조정을 받아도 이 종목은 50만 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적극 매수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기준치로 좀 잡고 지금 들어가신 비용이 55만 원이지 않습니까? 50만 원이 살짝 이탈한다거나 거기 오면 더 비중을 늘리는 쪽이 괜찮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니까 30%까지 가능하고 50%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목표가는 신고가입니다. 단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도 조금 희비가 엇갈렸는데 분명히 과열은 맞아요. 오늘은 2차 전지가 간 이유 중에 LFP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 배터리 3사 셀 업체들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 지금 진일보하고 있고 캐틀하고는 지금 캐틀이 1위인데 차이가 어느 정도 나갔는데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게 오늘 나왔어요. 일단 SK그룹주가 가장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가형 배터리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떠냐.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체 부분에서는 SDI가 가장 앞서고 있고 반대로 LFP 쪽에서는 SDI가 가장 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오늘 나왔을 때 오늘 SDI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2%대니까.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은 무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까지 올랐는데 과연 내일 이제 긴축 완화적인 좋은 스탠스가 나왔을 때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건 좀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결정하실 부분은 장기 투자를 좀 해가시는 쪽이라고 하시는데 이 투자 기간 설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지난밤에 테슬라도 좀 좋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제 테슬라 주가를 무디스에서 신용평가 기관에서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팩트가 아닙니다. 네. 무디스에서 신용평가 기업에 대해서 하는 경우도 없고요. 정크본드에 관해서 했던데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킹을 해가시고 즉 뭐냐.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단기 목표가 모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신고가 부분인 63만 원 제시토록 하고요. 손절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장기 목표가는 저는 장기 보유하실 때 80만 원까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청자님 답이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익 잘 내세요. 네. 예, 오늘 뜨거웠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결국엔 시기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문제인 것 같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80만 원 정도 수준까지 볼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지금이라도 살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참고가 될 만한 이런 전략 나왔습니다. 지금 게시판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종목 올려주고 계시고요. 2차전지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샀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계시는데, 다음으로는 게시판의 종목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 알아볼까요? 조세현 캐스터. 네, 다음으로는 블레스님 종목입니다. 테스 매수가 25,000원 7%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반도체 장비주를 매수하셨네요. 오늘 21,800원으로 9% 넘게 급등을 했고요. 특히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거래일째 계속 담고 있는데요. 이번에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시원하게 올라왔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좀 잠잠한 흐름 보이다가 요즘 근래 들어 탄력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일단 개별 실적으로 봤을 때도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1,500% 넘게 급증했는데요. 일단 뭐 실적도 좋은 것 같고 반도체 업황도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잘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단기 목표가 어떻게 될지 김민준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그 시장님 단가 25,000원이시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제 전공정 쪽이고 뭐 메모리 낸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님이 그 25,000원 접근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작년에 이 25,000원일 때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었습니다. 테스는 이제 CV도 이제 습식 장비 쪽인데 건식 장비도 갖고 있고요. 뭐 전공정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뭐 필수 장비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국산화도 지금 이렇게 냈고 소재 업체들에게 장비를 대고 있는 쪽이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비메모리 쪽이나 시스템 반도체는 아니다, 그죠? 메모리 쪽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업황이 이제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이어져야 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뭐 실적이 안 좋다는 부분은 이미 이제 반영이 다 됐고 ING인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언제쯤 이 적자 국면에서 턴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2분기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당연히 그 존중해야 되는 거고 3분기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2분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도 아까 캐스터님 말씀하셨듯이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2021년이 되겠죠, 4분기. 그때 그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5억밖에 안 나눴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2022년도에는 80억 정도 찍었으니까 150% 정도 올라갔죠. 올해는 어떨 것이냐?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스는 올해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요. 영업이익 일단 올해 반토막 쪽이고 내년에 이제 가는 쪽이거든요. 근데 테스의 좀 아쉬운 부분은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좀 싸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는 저는 프리미엄을 좀 많이 줬으면 하는 그 섹터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싼 편은 아니고 지금 그 따라가서 그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뭐 25,000원인데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오늘 시세 반등 좋았습니다. 9% 정도 마감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풀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 접근하실 때는 25,000원에 7%니까 비중 여력은 있으세요. 더 실어도 됩니다. 한 5% 정도까지는 테스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15% 맞추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선에서 이제 살 것이냐? 이 종목은 2만 원 아래권에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단가가 22,000원 정도 내려오고 밸류에이션 15배 정도 계산을 했을 때 수익이 그래서 30% 정도 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물을 탔을 때 15% 된다 정도 됐을 때 이제 평균 단가가 22,500원 정도 내려왔을 때 여기서 내가 탈출 전략을 다시 그 조정 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세울 것이냐 연말 내년 초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단가를 낮추지 않으면 첫 번째 기대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기간을 오래 보유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 2분기 이후에 단기 반등세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 종목 교체를 해가지고 비메모리 쪽이나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선회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메모리나 낸드 쪽에 뭐 투자를 많이 확대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두 가지를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만 원 아래권에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제가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이 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왜냐하면 지금 구간이 15,000원, 16,000원 구간을 놓치셨거든요. 그래서 22,000원을 보유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길게 보유하지 않는 이상은 한 20%에서 15%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가가 내려왔을 때 반등 목표가는 23,000원을 설정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23,000원에서 저는 전략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다른 쪽이 더 훨씬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것 같아서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청자님이 지금 현금 여력이라든지 추가 매수 여력이 없으시면은 이 경우에도 단계 빠져나오고 싶을 때는 반등의 목표치 23,000원 잡으면 되는 건가요? 뭐, 네, 단기 목표치는 그게 맞고요. 근데 굳이 뭐 그 반도체를 사가지고 네. 손실을 확정 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의 단가까지는 시간의 문제지 네. 주식이 뭐 1년, 2년 보유한다고 무조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은 보유하시면 수익은 기필코 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손절로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블레스님 지금 계속 함께 보시면서 채팅창에 소통을 해주고 계세요. 매수가는 기대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도 남겨주고 계시는데 일단 시간 투자를 한다면은 매수가까지 올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시청자님이 단기로 어떻게 볼까요? 질문을 해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2만 원 선 아래 그 근처에 와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셔야지 그래야지 조금은 짧게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23,000원 부근에 탈출이 가능하다 의견을 드렸어요. 블레스님 자금이 필요해서 23,000원에서 손절해야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테스 좀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게시판으로 함께하는 분들도요. 실시간으로 계속 채팅하시면서 저희에게 추가 질문 주셔도 되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서진 시스템요. 서진 시스템 얼마에 사셨어요? 18,850원에 네. 73%, 좀 야이 좀 하네요. 그러니까 73% 예전에부터 계속 모아 오신 거세요? 이렇게 추가 매수 물타기 하신 거세요? 예, 3월 9일인가 10일인가 어제 좀 샀어요. 3월 9일이라고 하시면 이번 달이요? 예, 이번 달요. 아, 그러면은 비중 확대 계속 사모으신 게 아니라 이번 달에 70몇 %를 한꺼번에 사셨어요? 예, 뭐 친구하고 산에 갔다가 예.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좋다고. 사보라 그래가지고 사봤는데 아. 이 오해될지 몰라고 사고부터 사면 내리네요. 시청자님이 굉장히 좀 화끈하신 성격이신가 봐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사셨는데 당시에 친구분이 어떤 점에서 좋다고 이야기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친구가 예. 주식을 오래 했어요. 나 쳐보자고. 그래 예. 이거 한번 사보라 그래가지고 샀는데 그 이후부터 꺾여서 일이 됐어. 그 이제 성적이 좀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적이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실적이 좋아서 예, 맞아요. 실적이 좀 괜찮다. 예. 예, 시청자님 그러면은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눈높이에 딱 맞춰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예. 잘 들어주세요. 예, 부탁드려요. 예. 예. 이렇게 초보 때는 막 여기서 좋다 저기서 좋다 하면은 막 이렇게 사게 되는데 저희가 좀 꼼꼼하게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 사신 지 얼마 안 되셨고요. 한꺼번에 많이 사셨어요. 18,850원이 매수가입니다.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셨다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시장님 뭐 굉장히 유쾌하신 분 같고요. 충원을 먼저 좀 해드리고요. 앞으로 친구분 이야기 듣고 주식 사지 마십시오. 사지 마시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잘 되면 본인 탓이고 맞아요. 안 되면 친구 탓을 하게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산에 가실 정도면 굉장히 중마고우신 것 같은데 그래도 원망스럽거든요. 잘 안 되면.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본인이 주식을 하시고 아무리 친구가 구력이 여러됐다 그래서 전문가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하나 이제 좋은 점을 좀 말씀드리면 서진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5G에서 나와 있는 대다수의 실적 부분들 가이던스는 모 증권사에서 낸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H사 증권사에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내는데 그 섹터 자체 앞으로 전망성은 밝아요. 지금 5G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안 되면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처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거 다 안 됩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종 산업과의 교광 역할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5G는 무조건 돼야 되는 쪽이고. 단지 요즘에 5G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좀 있었죠. HFR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빌딩 중계기 쪽에서 먼저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솔리드라든지 이쪽은 확실히 개선된 게 나왔고 올해도 그렇게 나와준다면 이쪽은 분위기가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5G 안에는 기주기니, 백홀 장비니, 인빌딩 중계기니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 약간 5G라고 보기에는 무리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분야가 4개 분야인데 반도체도 최근에 하고 있고 전기차 사업도 뛰어드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그 통신 장비 쪽, 케이스 쪽도 좀 뛰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업 분야가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5G 그 기업의 대표분들이 다 훌륭하시는데, 이 서진 시스템의 회장님이 제가 봤을 때 마인드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초보시니까 서진 시스템의 주가는 굉장히 싼 편이 맞고요. 올해 가이던스는 굉장히 높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올해 가이던스는 서진 시스템에서 해내야 될 문제지 저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그 추정 가이던스대로 나온다면 주가는 불을 뿜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죠. 단지 이 증권사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그 3배 정도 영업이익을 올리지는 않거든요. 정말 이 경기 침체기에 이 정도가 간다면 아주 신박한 사건이에요. 작년에 400억 정도 찍었는데 올해 1,300억이 잡혀 있으니까. 저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5G들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던 부분이 거의 좀 드뭅니다. HFR, 솔리드, 흑자 전환한 데가 RFHIC, 이노바이러스 이 정도고 이렇게 영업이익률 그래도 한 7, 8%대 찍어준 기업이 서진 시스템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주식을 최근에 이제 사셨는데 보유를 좀 길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트 모습을 보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실 때 일봉이나 주봉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길게 월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서진 시스템의 바닥권은 기술적으로 이제 15,000원 정도에서 이미 형성이 됐고 최근에 기관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뭐 준수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 달에 한 일주일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좀 샀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좀 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월봉을 좀 넘어가서 19,000원까지 가는 뉘앙스가 되니까 좀 안착해서 바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달려든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이나 그 기관 투자자 주포들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을 좀 늦추겠죠. 그리고 순서가 있는데 뭐 지금 뭐 2차 전지가 가고 그 쉴 때 뭐 반도체가 가고 자동차가 가고 신재생이 가고 이런 준비하고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후속 타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5G는 몇 위 정도 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면 제가 봤을 때 한 6, 7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순환매가 빨리 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시장님이 결정하실 부분은 주식을 지금 초보라고 하시는데 그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지금이 최저기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2020년도에 증권사들이 동학개미 운동 한다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그 감사해야죠. 증권사 그때 부채나 이런 부분이 저는 그 파산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보는 쪽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주식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하셨고 지금 하셔가지고 오늘 전화 연결이 어렵게 되셨으니까 길게 보유하십시오. 그럼 서진 시스템은 수익이 안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일 이게 주가가 얼마 갔냐 이렇게 그 열어보지 마시고 그냥 딱 한 몇 개월 뒤에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무난하게 장기 보유하시면 한 22,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지금 30% 넘어가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이 좋아졌을 때. 그러면 당연히 보유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다음 라인이 이제 체킹을 해보면 25,000원 라인인데 서신 시스템의 밸류가 한 7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G들이 뭐 2020년도에 밸류 보기엔 뭐 200배 이렇게 가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적정 비율은 10배 정도로 계산했을 때 레인지 보면 23,000원에서 25,000원까지 무난하게 프리미엄을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종 매도 목표가는 장기 보유하시고 연말까지. 연말 금방 옵니다. 9개월밖에 안 됩니다. 9개월 해가지고 수익 40%, 은행 이자 뭐 3%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최종 매도 목표가는 23,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예, 없어요. 상세히 선생님 그 말씀이 상세히 가르쳐 주네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성적이 좋다 그러니까 제가 안심하고 안 볼게요. 예. 나도 많아요. 예, 장담부터 생각하시고요. 연말쯤에 또 열어보시면 수익 많이 나 있으실 거예요. 예. 예, 또 연락 예, 두 주시고요. 분, 선생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부탁해요. 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전화를 시작할 때보다 상담 끝나고 나서 목소리가 한 톤 더 밝아지셨어요. 이런 분들 보면은 또 기분이 좋습니다. 꼭 이 종목으로 잘 수익 내고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오래 또 묻어두시면은 맛있을 때 장을 먹어야지 이게 또 지나고 나면은 떼놓치면은 조금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꼭 시기 맞춰서 잘 수익 실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그러면은요, 저희 전화 상담 해봤으니까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조세현 캐스터 이번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다음은 잘잘님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카본 11,140원 10% 담았어요. 손절가와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한국카본이 11,18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LNG선 소재 관련 종목으로 알려져 있고요. 올해 조선업종 반등 기다리면서 같이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LNG선 수주 소식이 좀 계속 나오면서 올해 업황 개선에 대한 전망들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생각보다 그 시점이 좀 더 지연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조선주들 좀 빠르게 회복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어제 나온 뉴스에 따르면 한국카본 지난 4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종목이 좀 어떻게 갈지 궁금한데요. 김민준 전문가님, 이 종목 손절가랑 목표가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 시청자님들 보시면 제가 다른 방송국에도 있어봤는데 역시 목표가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그렇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목표가 너무 궁금해하실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었을 때 수익이 날 거냐. 근데 수익 날 겁니다. 한국카본. 오늘 종목 상담을 보다 보면 다 주도주 쪽이나 아직 좀 덜 올랐던 쪽들, 앞으로 좋아질 쪽들을 공략하셔서 좀 뿌듯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2차 전지였잖아요. 두 번째가 반도체, 세 번째가 5G. 이쪽이 또 실적이 괜찮은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이 왔거든요. 조선 3사였다면 글쎄요, 좀 의견을 부정적으로 드렸을 텐데 어찌됐건 조선이 좋아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수주 쪽이 분명히 늘어나고 있고 이제 조선업의 반등을 보려면 여러분들 가장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느냐? 조선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클락선 신조선가냐, 중고선가냐, 후판 가격이냐? 아니죠. 조선업을 가장 먼저 보려면 해운업을 봐야죠. 네, 해운업에 일단 호황으로 좀 가야지 배들이 많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분석을 좀 이상하게 하신 분들이 있던데 중고선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신조선가가 내려가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고선가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해운업이 상당히 지금 H&M이라든지 좋다고 해운업 지수가 상하이나 컨테이너 지수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5분의 1 토막 났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경기가 되게 안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좋고. 근데 앞으로 좀 해운업이 이제 반등 기조를 쓸 수 있을 것이냐? 당연하죠. 이미 이제 바닥까지 왔으니까 어느 정도 리바운드는 가능할 건데 그러면 그때 조선들도 이제 수주전과 더 늘어나면서 불이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먼저 기준잣대 해운업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선 업황과 다르게 기자재 쪽은 어떨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세요. 한국카본이냐 동성화이텍이냐. 저는 이건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대표 업체들인데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LNG 운반선에 보시면 이제 인슐리언스 패널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만드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성화이텍도 비슷합니다. 보냉제 쪽을 하는 쪽인데 저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 업황은 연말쯤 가야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겠지만 기자재 쪽은 실적이 훨씬 올해 더 좋아지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밸류가 9배 정도인데 그러니까 잘 움직이진 않겠지만 기술적인 타점이나 조선의 업황보다는 기자재 쪽이 훨씬 더 빠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140원이니까 거의 바닥권에 지금 차트 모습 좀 보시면 이게 10,000원 정도거든요. 1,300원, 500원. 그러니까 잘 잡으셨고 주가 퍼포먼스를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지금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오른다면 어느 정도 리바운드 나왔다가 다시 밀릴 거예요. 박스권 상단이 11,500원이니까. 이제 이 상하단 매매를 좀 할 것이냐. 넓게 보면 12,00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11,000원에 사서 12,000원에서 팔아먹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 박스권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좀 모아가지고 추세 돌파를 노릴 것이냐.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참에 그냥 10% 정도 하셨으니까 좀 길게 가져가시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종목은 박스권 12,000원 돌파가 되면요. 무난하게 13,000원까지 갑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 20%. 여기서 조금 더 오버슈팅 나오고 실적 좋아지는 쪽이니까 올라가면 14,000원 한번 찍고 올 거거든요. 그러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목 잘 선정하셨고요. 조선 업황 중에서도 3사 중공업보다는 여기를 하신 건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 연만으로 갈수록 해운업이 이미 바닥을 찍었고 반등이 나올 거고 수주 잔고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기자재 업황도 더더욱 활약이 좀 될 것이고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가치주는 늘 쌀 때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선 쪽은 무역 수지를 보게 되면 나쁘지 않은 쪽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종목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기자재 쪽은 따로 손절가 제시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이미 바닥을 찍은 것 같고 최종 매도 목표가는 단기는 12,000원, 중장기로 보유하셨을 때 13,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카본입니다. 손절가가 필요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가져가신다면은 이 종목 단기로 12,000원, 그리고 좀 더 가져가신다면은 13,000원으로 목표치 잡아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의 방증이겠죠. 대체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런 전망이 긍정적으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종목도 좋은 종목 들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PNT요. PNT. 오늘 2차전지 또 보네요. 이 종목 얼마에 사셨어요? 3월 9일에 48,500원 주고 샀어요. 15%요. 3월 9일이요? 예, 아, 이번 달에 사셨군요. 예, 그날, 근데- 네. 네. 조금 한 5% 정도 더 사가지고 길게 가져가도 되나 해서요. 아, 그래서 추가매수 5% 정도 더 하셔가지고 비중 20% 채워서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그날요, 긴 음봉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예. 그날 거의 저점 부근에서 사셨네요? 어떤 이유로 사셨어요? 누가 사라 그래서 샀어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그러면은 저희가 조건을 딱 알았으니까 좀 전략을 잘 짜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예. 당시에 15% 사셨고요. 5% 추가 매수 계획 있습니다. 장기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 하셨는데요. PNT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수주 잔고 굳이 저도 최근에 안 열어본 지 한 몇 개월 된 것 같은데요. 열어볼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의 뭐 이제 과정을 좀 보시게 되면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나눠져 있거든요. 뭐 조립 공정의 대표적인 쪽을 보게 되면 뭐 M+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 장비 종목 중에 코인테크가 좀 좋았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때 그 2차 전지의 대장주는 무엇이냐, 장비 쪽에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습니다만은 롤트롤 장비죠. 당연히 PNT가 대장주가 맞고요. 주식은 뭐 대장주를 사던 그 뭐 대장주를 사야 된다는 애널리스트 전문가분도 많으신데, 그 뭐 조금 중소형주를 사던 그건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분명한 건 대장주의 흐름은 봐야 됩니다. 어느 쪽을 하던 간에. 그럼 2차 전지를 좀 보게 되면 거의 PNT가 독식하는 분위기는 맞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너무 시장에 노출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PNT 수주잔고 좋고 밸류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2차 전지가 좀 아쉬운 부분은 그 소재 쪽은 프리미엄을 그렇게 많이 줘요. 배터리 셀업처럼. 근데 그 PNT 같은 거 그 보시게 되면 밸류 11배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실적도 좋은데 여기 단기 순이익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반도체 쪽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 제가 안내도 했지만 HPSB 같은 거 영업이익률이 40몇 %예요. 독보적으로 지금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 영업이익률 1위입니다. 내년에 58%거든요. 우리 그 코스피 코스닥 종목 뭐 4천 종목 가까이 좀 안 되는데 다 털어도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걸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 PNT를 보시게 되면 2차 전지나 이게 소재 쪽이나 배터리 셀 업체를 다 털었을 때 여기가 가장 그 영업이익률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15% 정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막 마진 스퀴즈 걸릴 일도 없고, 작년에 그렇게 안 좋다 그랬는데 영업이익률 매출액 다 흘렸고, 올해도 올라가는 쪽이거든요. 여기 그만큼 수주 잔고가 전자공시실 들어가면 이미 튼튼합니다. 근데 기술력이 이제 독보적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요즘에 그 수급 동태를 좀 보게 되면 여기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그 최근에 잡으셨다는 걸 보니까 이제 매매 관점이시잖아요. 저는 이거는 그렇게 좋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PNT로 지금 비중이 15%니까 첫 번째, 좀 내려오면 내가 좀에 더 사도 되겠느냐? 가능합니다. 그 제가 가격 제시해 드릴게요. 여기는 42,000원 선부터 42,000원 이탈하게 되면 적극 매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42,000원부터 좀 이탈하게 되면 더 모아가시면 되는 쪽이고요. 비중을 20%까지 확대해도 괜찮습니다. PNT는. 그래서 이때 좀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위로 상단을 보시게 되면 55,000원이거든요. 상단이.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박스권이죠. 여기 돌파하기가 2차 전지 갈 때 지금 안 움직였잖아요. 오늘 장비주들 좀 코인테크나 갈 때 여기 좀 덜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 외인이나 기관 투자들이 시세 견인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요즘에 모 종목의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한 5,700억 정도 한 달 내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 투자자들 연계금이 한 1,200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근데 한 달 내내 개인 투자자들이 샀거든요. 이게 뭐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그만큼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주식을 계속 내도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목은 좋지 않겠죠. 근데 PNT는 약간 내용이 틀립니다.
외국인들도 같이 사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빨리 시세 견인을 하겠느냐? 이 부분은 내가 매매 관점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은 48,000원인데 제가 박스권 하단이 어디라 그랬죠? 42,000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시청자님은 매매 관점에서도 저점 매수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42,000원 정도로 흘러내리면 비중을 더 태워야 된다는, 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결정을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000원권 정도에 내려왔을 때 비중을 5% 정도 더 추가해서 그럼 단가가 한 45,000원, 4,000원 될 것 같거든요. 박스권 상단, 뭐 53,000원부터 55,000원까지 왔을 때 매매 관점으로 접근할 건지, 내가 길게 보유를 해가지고 55,000원 돌파를 노릴 것인지, 이거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시청자님이 55,000원 돌파를 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그 좀 유망한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셔가지고 신고가 언저리가 지금 62,800원이거든요. 시간 투자만 하시면 여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투자 관점으로 접근 포인트를 가보고 42,000원까지 흘러내리면 비중 추가 5%,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매도 목표가는 장기로 봤을 때 63,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5%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42,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장기 목표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장기 목표가는 신고가를 쓰는 가격까지도 기대해 봄직하다. 답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추가 질문 있으세요? 아니,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잘 내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예. 오늘은 전체적으로 전화 통화를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계속 가지고 계신다면 그만큼 종목을 잘 골라주셔가지고 이런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PNT 신고가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게시판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좀 골고루 보죠. 약간은 소외되어 있는 은행주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유튜브에 장성원님께서 KB금융을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 종목 그나마 다행인 게 매수가가 많이 높지는 않으시네요. 5만 원 밑에서 사셨어요. 49,900원에 비중 20% 상담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은행주에 대한 요즘의 시각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과연 KB금융 우리 시청자분은 잘 사신 건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아마 지금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 종목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서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종목을 제가 많은 종목을 상담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분은 제가 봤을 때 구력 상당히 오래되신 것 같고 본인의 실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매수가랑 비중만 봐도 그게 보이세요? 네, 기술적으로 뭐 문제없는 타점에 진입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시황을 좀 쓰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뭐 실리콘뱅크 사태나 퍼스트 리퍼블릭,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문제라든지 크레디트 스위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일단락이 좀 돼가고 은행주들이 좀 분위기가 좋게 가면 단기방등세가 미국 주식도 올라가는 쪽이니까 어젯밤에 30몇 %씩 올라가니까 한국 은행들도 국내 은행들도 조금 단기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 포인트 잡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은행주가 앞으로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좀 잘못된 선택이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선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그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42,000원 제시하고요. 반등 목표가는 5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나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그 아직 좀 잘못 생각하고 하시는 게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어떤 그 제도적인 체계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저희는 영미법계하고 대륙법계가 다 혼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좀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미국은 어떻느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장단점이 있습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시켜낸 이유는 IMF 때 이후에 그렇게 해놨고요. 그 산업자본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게 되면 은행이 없죠. 손보사나 생명보험사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예금한 걸로 자기들의 창고가 되겠죠. 그래서 별로 좋지 않죠. 그 기업들이 부실로 간다든지 도산으로 가게 되면 다 예금주들이 편히 고스란히 떠났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이런 은행주 사태들이 우리나라에게는 전이될 가능성이 제로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금산 분리제도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지분율이 3%까지 보유 가능하고요. 금융통화위원회 허가를 받게 되면 10%까지 보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냐? 달라요. 우리나라는 5대 금융주사들이 여신, 수신, 외환, 대출 다 하고 있습니다. 약간 미국 은행들은 어떠냐? 전문 투자라고 좀 보시면 돼요. 투자만 하는데 스타트업 지원만 하는데 뭐 어제 있었던 AT1이라든지 코코본드 뭐 이런 거 하는데 조금 각각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는 그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까? 미국은 보험을 들어야 돼요. 조금 다릅니다. 근데 미국의 반등세가 우리나라의 반등세로 이어질 부분으로 간다면 금융 그 체제가 비슷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미국 사태의 문제가 우리나라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사들도 외국 자본들이 높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거 보시면 거의 40%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지금 은행주는 좋지 않고요. 어찌됐건. 왜 좋지 않느냐? 이미 성과급 잔치해가지고 정부 정책하고 지금 배치되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죠. 돈 잔치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정부 정책하고 배치되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저는 결코 좋지 않다고 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돈 잔치 하지 말고 대출금리 내려라. 이게 다 재정정책의 일환이거든요. 은행한테는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뭐, 금리 인하를 막 한 상태여가지고 금리 인상으로 막 가는 초입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코로나 때처럼 다시 은행주가 바닥권에 기어 있는 상태에서는 뭐 매집 관점이라든지 접근 관점이라든지 가능하지만 지금은 별 의미 없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KB금융은 저도 보유했었거든요. 2년 동안. 기업은행도 보유했었고 전 나쁘지 않았습니다. 8,000원대 샀으니까 기업은행 같은 경우. 근데 이 종목은 53,500원 못 넘어가면 주가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밑으로 떨어질 거 좀 걱정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 반등세. 그러니까 53,500원이 넘어가면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뭐 기술적인 위치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시황이라든지 별로 좋아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4,700원 제시토록 하고요. 47,000원. 반등 목표가는 정확하게 뭐 52,500원 정도. 52,000원에서 52,000원 레인지 범위 나오면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짧게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KB금융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빠르게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좀 전에 존버왕님께서 동국 SNC 올려주셨고요. 요즘에 태양광은 그래도 좀 들썩들썩하고 신재생 봐야 된다 얘기는 나오는데 풍력 쪽은 잠잠합니다. 동국 SNC 5,069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30%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풍력은 언제 빛을 발할 수 있나요? 풍력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제외가 되는 건지 IRA 가이던스 언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3월에 나온다 하는데 아직 안 나옵니다.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동국 SNC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피디님 한 종목 따라하니까 수주잔고 열어볼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동국 SC 수주잔고 괜찮았는데 동국 SC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약간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요즘은 육상풍력보다는 약간 해상풍력이 대세지 않습니까? CS 윈드도 그렇죠. 마찬가지, CS 베어링도 마찬가지고 상강항 MNT가 주가가 전환사채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때 추천할 때 5,000원인데 이 주가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부 자켓을 만드는 쪽이거든요. 육상풍력에도 많이 들어가지만 해상풍력에서는 꼭 필요한 기술력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많이 갔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약간 동국 SC는 육상풍력에 좀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동국 SC가 주가가 내려간 데는 명확합니다. 4분기 때 실적이 너무 박살났어요. 적자가 255억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된 건데 우선 업황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느냐 신재생에서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서 태양광 풍력 수서 뭐 다 좋게 보느냐 저는 다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 고정 패턴화 돼 있어요. 하나솔루션이 정지 들어갔지만 이제 3월 30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양광의 대장주는 하나솔루션이고요. 그 밑에 후발주자도 OCI, 현대에너지소는 이렇게 하부 종목도 가는 거고 풍력은 CS 윈드죠. CS 윈드, CS 베어링, 상강항 매트 밑에 종목들 동국 SC 뭐 이렇게 가는 쪽이고 유니슨까지인가요? 뭐 이렇게 좀 가는 쪽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쪽 가게 되면 뭐 상하프로테크, 두산피어세, 뭐 JNK 히터,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이렇게 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죠. 근데 신재생은 성장성에 관해서 무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 기업이 이제 실적을 내고 안 내고 이 문제는 그건 알 수 없어요. 수주 잔고를 보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뭐 기업이 기술력이 안 좋으면 실적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뷰 쪽에서도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선택을 못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으로도.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지는 쪽은 우려감을 좀 표출해야 됩니다. 근데 동국 SC는 4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거 우려감을 좀 표출해야 되느냐. 이때는 작년에는 다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좋아질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또 내년에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 신재생 쪽은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동국 SC를 보유해 가면서 5,000원이니까 비중을 이미 해비하기 때문에 손절 못 하거든요.
실적이 좋아지는지 개선되는지만 보면 된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봤을 때 5천 한 300원까지 갔는데 이때 따라가는 매매를 했는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가는 무조건 시청자님 단가 위로 갈 겁니다. 최하 기대 수익률 11%까지 나올 거예요. 짧게 보셔도. 5,500원, 600원까지는 단기 반등세가 가능하고요. 조금 장기 보유해서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4분기 실적이 좀 벗겨내지는 이런 게 된다면 특히나 이제 동국 SC가 보십시오. 4분기에 굉장히 역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럼 5월에 4분기 때 뭐가 나오겠어요? 전년 동기 기준 4분기 때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면 뭐 300%가 올랐다. 이런 희소식이 전해지겠죠. 그러면 주가 더 많이 가겠죠. 그러면 보유 기간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그 좋은 터닝 포인트가 4분기가 되겠죠. 전년 동기 기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새 진단하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해드리는데 그런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 저는 그 뭐 장기 보유도 아니죠. 연말까지 뭐 9개월 장기 보유라고 장기 투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연말까지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양지 사온 거. 이 종목은 월봉 그 좀 트라이를 해보게 되면 7,000원까지도 가능한 정도예요. 그러면 시청자님 기대 수익률 40%니까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장기 보유 관점에서 투자 기간을 뭐 알아하시고 최대한 연말 이상은 가야 된다. 최종 매도 목표가 장기 투자 관점. 그래서 7,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져가신다면은 7,000원까지 이렇게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 여기까지입니다. 알차게 저희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내일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예상하세요? 내일장 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 55분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시간 할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여져요. 저는 그러니까 이 은행 사태가 빨리 그 뉴스플로우가 안전해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촌 사람들이 모두 다 제롬 파월 의장을 욕하고 연준을 욕하는 너네들이 이렇게 너무 자이언트 스텝 많이 해서 시장이 엉망이 되었다. 결국은 부도로 가지 않느냐 이런 것들. 그러면 그 연준 기관이 뭐 독립 기관이 하지만 정치적 입지가 좀 좁아지겠죠. 그러면 이번에 FOMC 때 물가도 좀 내려왔고 이번에 CPI도 뭐 시장에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직도 우호적인 이야기가 좀 우위긴 합니다만은 좀 반반이에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패드워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제 그 기록을 보시게 되면 금리 동결이 30%였었어요. 지금. 금리 인상 25bp가 70%였거든요.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반토막으로 15%로. 그럼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은행주가 일단락 가는데 금리 동결 포인트가 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저랑 생각이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이렇게 은행주가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노이즈가 발생되고 하면 연준도 자꾸만 긴축 완화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다가 이제 일단락이 되니까 약간 연준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건전하고 안정적이고 미국 행정부에서 보증하고 있다. 내용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반인데 내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제 생각대로 긴축 완화적인 이야기가 좀 나온다고 해서 4월 막 증시가 불을 뿜을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좋으면 정말 다음 주 정도까지 화수요일까지 이렇게 단기 반등세만 좀 써질 것 같고요. 4월에 딱 진입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실적을 들먹이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실적이 나오거든요. 미국 쪽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하시고 내일 3월 FOMC 필수 체크해보자. 시장 완화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이 시장에 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안정판 역할하는 게 환율인 것 같아요. 요즘에 늘 말씀드리지만 1311원 넘어가면 떨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를 좀 보게 되면 뭐 달러 인덱스가 지금 당장 나오지 않는데 달러 인덱스를 좀 보게 되면 여기 나왔네요. 차트 모습 좀 비춰주시죠. 실시간이니까. 달러 인덱스가 102불입니다. 그러니까 막 달러가 올라갈 때 그 주가도 눌림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이렇게 다들 예측하시거든요. 이 기조는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쪽에 관해서는 기조는 깨진 게 없으니까 이런 거는 뭐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시장의 결론을 내리게 되면 내일 FOMC 이후에 단기 반등세는 좀 이어가나 4월에 들었으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기간이 지금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금 다음 주밖에 없거든요.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숲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종목 상담을 받아보니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제대로 향해서 가고 있구나. 역시나 오늘 상담 받았던 부분 보게 되면 2차 전지, 또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신재생 그리고 뭐 조선까지 있었는데 다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 하나 더
곁들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다음 달에 학회 있는데 이것도 좀 더 주가가 떨어진다는 매매 관점에서 유효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AICR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까지도 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민준 전문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꼭 함께 해주세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